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 시작하는 3일 전부터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소리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원래도 목소리가 듣기 좋은 목소리도 아니고 뭐 이쁜 목소리도 아닙니다. 근데 감기로 목소리가 더 최악입니다. 근데 이건 시급한 일이라서 감기가 다 낫고 난 다음에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이게 심하게 감기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목소리가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K머니 검정단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의 교수님들을 요청하겠습니다. 명경선생 김점수는 지구촌의 단일 기축 통화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도 능히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37명으로부터 확인 검증시켜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교수진을 검증단으로 신청하는 이유는 세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인받은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적 지성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교수진 검증을 요청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004년과 2005년도에 서울대 경제학부 학과장님이셨던, 그때 제가 성만 기억하고 이름자를 잘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원래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 이런 걸 기억하지 않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안 교수님이십니다. 2004년 5년에 서울대 경제학부 학과장님, 그러면 다 누구나 알 수 있고 찾을 수 있죠. 안 교수님께서 제가 경영자 초청 조찬에 가서 부동산 특강을 했는데, 그 특강을 들으시고 저한테 서울대에 부동산 경제학 과목을 개설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영광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서울대에서 강의하는 겁니다 하고 영광스럽게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학과장님께서 서울대의 부동산 경제학 과목 개설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의 교과목을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 교수 5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안 교수님께서 1년 만에 저희 청담동에 있는 저희 회사 사무실로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반대했던 교수들의 이유를 5가지였습니다. 그리고 4가지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5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가 경제학 전공자도 아니다. 저는 법학 전공이지요. 두 번째, 박사학위도 없다. 예, 박사과정을 간 적도 없습니다. 서울대 출신도 아니다. 예, 저는 한양대 출신입니다. 또 서울대에서 부동산 투기를 가르칠 수는 없다. 이게 4번째, 이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나이가 아직 어리다. 이게 5번째 이유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말을 이 강의 올리기 위해서 하루 이틀 전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창용 한은 총장님께서는 33세 때 서울대 교수님으로 채용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때가 40 중반이었습니다. 40대 중반. 그러니까 5번째 이유는 그때 제가 듣기로는 나이도 어리다 이런데 제가 어린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빌미 중에 하나였고, 이 이유 때문에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부동산 경제학을 교과목을 개설 못했습니다. 그때 학과장님이 이창용 교수님하고 연배가 이창용 교수님보다 조금 높으시겠구나. 저보다 5살, 10살을 많으실 것 같은데 안 교수님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용 한원 총재님께서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때 2004년도와 5년도 그 당시를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억하신다면은 이창용 총재님께서는 이미 한 20년 전부터 김준수라는 사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검정단은 최소 10명에서부터 최대 37명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진 전원으로 구성해도 됩니다. 최소 10명 이상은 돼야 되고요. 개인적 일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참여 못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전원이 참석해도 좋습니다. 저는 전원 참석을 원합니다. 그리고 1일 회의 시간은 교수님들 연구활동과 다양한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정하고, 그리고 1차 활동 기간을 10일로 일단 정해놓고, 10일이면 제 기준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만약에 검정단 교수님들께서 10일 가지고 부족하다, 시간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게 되게 되면은 20일이든 30일이든 뭐 100일이든 필요시에 무한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의 장소는 영상 녹화가 가능한 회의실이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도 좋고 정부 기관 사무실도 좋고 국정원 회의실도 좋습니다. 그리고 LG그룹, 한국은행 회의실도 좋습니다. 영상 녹화만 가능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정단의 모든 회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영상 녹화해서 연구 보존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 기록물로 남겨야 됩니다. 그럴 가치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럴 가치,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정단 과반수가 K머니 세계화폐 프로젝트 김점수의 기획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한다면 검정단 운영 비용과 경비 전액을 김점수가 부담하겠습니다. 37명 교수진 전원이 예를 들어 100일 동안 활동을 했다. 100일 동안 활동한 비용이 10억이다. 그 10억 비용 전액을 김점수가 책임지고 부담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검정단은 최종회의 때 전 국민에게 공개 조건부로 실명 기명제로 판정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자, 전 국민 공개 조건부고 이건 영구히 공개되는 조건으로 해야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판정표를 국민들한테 또 검증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검정단은. 그리고 이건 인류 경제의 그 역사적인 기록물로 영구히 남겨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검정단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됩니다.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의 2023년 지금 현재 교수진들입니다. 안동현 교수님, 장용승 교수님, 서울대 경제학부의 인터넷에 들어가서 화면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성진 교수, 조영준 교수, 이분들이 심사위원이 됐을 겁니다. 검정단 최성주 교수, 이브게론 교수, 홍재화 교수, 홍석철 교수, 황일우 교수, 주병기 교수,
김봉근 교수, 김병현 교수, 이분들을 전부 검증단으로 초빙하고자 합니다. 김대일 교수, 김재영 교수, 김진우 교수, 김세직 교수, 김선구 교수, 김소영 교수, 김영식 교수, 이철인 교수, 이철희 교수, 이은희 교수, 이재원 교수, 이지홍 교수, 이정민 교수, 이근 교수, 이서정 교수, 박지형 교수, 박웅용 교수, 박예나 교수, 류근관 교수, 서명환 교수, 드미트리 샤피로 교수, 황윤재 교수, 이상성 교수, 윤참나 교수, 윤택 교수님까지 총 37명의 서울대 교수진 전원을 검증단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검증단 구성은 구성하는데 회의나 절차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2023년 지금 11월 중순입니다. 11월 중에 원칙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늦어도 12월 달에는 구성이 돼서 가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1월 달까지는 검증을 마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간이 빡빡합니다. 대통령실과 한국은행 그리고 LG그룹에서 이걸 빨리 움직여야 11월, 12월 중으로 검증단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 그래야 내년 1월까지 검증 절차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증단 회의에는 LG그룹의 고위직 회장단급이나 대표이사급의 고위직 임원 1명 이상이 이 검증단 회의에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창용 한원 총재님과의 또 다른 인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용 총재님께서는 이명박 정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제 1분과위의 인수위원을 지내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이명박 정부로부터 그때 당선인 신분이었죠. 저도 인수위 경제 분과위원으로 들어오고 또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또 입각하라고 저도 그때 제의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던 이유가 고려대학교의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그 위원회 부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1년 과정에 제 부동산 경제학 교육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저를 소개해 가지고 저도 그때 제가 정치를 안 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15번을 인수위에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근데 15번 다 거절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저는 정치 안 합니다 하고 거절을 했는데 제가 그때 참여했다면은 이때 이창용 총재님께서 활동하셨던 경제 1분과 인수위원회 저도 같이 활동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저는 그때 참석 안 했지만은 간접적으로 김점수가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2004년 3월서부터 2006월 5월까지 이창용 총재님께서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청와대의 지하 1층 벙커에서 주간 경제정책회의가 매주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청와대 참모들하고
그리고 뭐, 그때 뭐 경제기획은 또, 그때 국토건설부, 또 한국은행, 국정원 경제팀, 이렇게, 그 회의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국정원 경제팀에서,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이 매주 열리는 경제정책회의에서 월요일 날 김점수의 경제정책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고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국토건설부는 같은 생각이었다고도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항상 청와대 참모진들이 반대해가지고 대부분이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누가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해줬는지를 뒤에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서 정확하게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준 사람을 국정원 본청 경제팀 과장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 이창용 총재님께서 경제정책 자문회의 위원을 계셨다면 혹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김점수를 간접적으로 알고 계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2012년에 지금 K머니의 최초 출판물이 매직머니였습니다. 이름이 매직머니. 중립적 통화정책에 관한 책. 매직머니 중립적 통화정책. 이 책을 한국은행에 가인쇄본 50부를 제가 오토바이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직원들에게 그 수령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2012년 5월 6월경일 겁니다. 5월 6월경에. 그래서 보내드리고 그때부터 지금 이 K머니를 세계화 화폐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때부터 2012년 11년 12년 이때가 정치적 법률적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제가 경제적으로 거의 파산 상태에 몰려 있어 가지고 책은 보내드리고 일은 전혀 진행을 못했습니다. 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현 정부 때였죠. 법률 전쟁 때 윤석열 검사님은 그때 검사를 계셨으니까 김점수가 누군지 당연히 저를 인식하고 계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법조인 중에서 김점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2004년부터 2007년도 당시에 판사, 검사, 변호사였던 분이 김점수를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초동 대부분을 관광버스 18대로 점령해가지고 8,900명을 동원해서 합법적으로 법률 전쟁을 시위와 데모를 법에 걸리지 않게끔 법률 전쟁을 벌였고 1심에서 제가 패소해서 변호사법 위반에 전과적으로 낙인 찍혔는데 2심과 3심에서 이겨가지고 법률이라는 용어는 변호사 전유물이 아니고 전 국민의 것이다 는 걸 최초로 확인시킨 판례를 만들어냈던 것이 저 김점수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법조 역사상 가장 큰 대사건일 겁니다. 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법률 전쟁. 그때 윤석열 검사님은 그때 지금 대통령이시죠. 그때는 검사를 계셨으니까 그때부터 김점수라는 사람을 인식하고 계셨을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김점수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 화폐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해왔고 이 부동산 화폐는 경제와 부동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만 만들 수 있는 화폐입니다. 경제와 부동산에 관한 통섭의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 부동산 화폐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정계와 학계와 법조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이런 우스갯소리가 세상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일반 대중들만 모르지만 정계, 법조계, 학계에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3대 조직이 있다. 첫 번째 조직이
해병대 전후회, 두 번째 조직이 호남 향후회, 세 번째가 LBA, 김점수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대한민국을 움직인다. 이런 말이 세상에 널리 통용됐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이후에 제가 정치적, 법률적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12년 이상 K문이 출발이 늦어진 것 뿐입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또 지체하는 것은 이건 진짜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일 뿐입니다. 김점수는 이미 20년 전부터 세계 앞에 K문회를 위한 모든 준비를 차곡차곡 다 해놓고 있었고, 이게 12년 전에 이미 완료돼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사유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명경선생 김점수는 그때 12년 전에는 LBA 김점수 소장이었고, 지금은 10년 전부터는 명경선생 김점수로 호칭을 바꿨습니다. 명경선생 김점수는 수학으로 실물경제를 완성했습니다. 거시경제, 국민경제, 세계경제, 또 금융경제, 화폐경제, 부동산경제를 수학 공식 6개로 전부 다 완성을 했습니다. 수학 공식 6개로 분석하고 예측하고 진단하고 대책을 찾아낼 수 있는 경제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 공식처럼 수학 공식으로 완성해서 공식 6개로 인류 경제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풀어낼 수 있도록 경제학을, 사회과학을 수학으로 완성한 사람이 명경선생 김점수입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대 교수진 검정단이 구성되면은 이 검정단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김점수는 경제의 아인슈타인이다 라는 이 판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판정을 서울대 교수님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인류 전체한테 퍼뜨려서 경제의 아인슈타인 김점수가 만든 화폐로 지구촌 경제를 전부 다 진화적으로 창조적으로 리셋하자 하는 메시지를 인류 전체에게 전파하고자 합니다. 국가정보대학원장 이시고, 국가정보대학원장은 국정원의 부원장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2007년 6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죠. 마지막 해에 국가정보대학원 원장님과 김점수가 나눈 대화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에) 국가정보대학원장, 국정원 부원장 겸임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60대 중반쯤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67세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67세 정도로. 저는 그 당시 45세였고 LBA 소장이었습니다. 김점수 소장. 제가 국정원 강의를 할 때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저를 국정원에 매년 3-4번씩 불러가지고 국정원에서 경제특강을 시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가 국정원 특강을 했는데 마지막 해에 국정원을 가게 되게 되면은 제 사무실로 국정원의 직원이 국정원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국정원 차를 타고 국정원을 갑니다. 국정원을 가게 되게 되면 정문에서 또 10분, 20분, 30분 기다려갖고 출입 정문 앞에서 받고 차가 국정원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강사 대기실이 있는데 강사 대기실 안에 응대하는 직원들이 나옵니다. 그 응대하는 직원들이 명함을 주는데 명함에는 흰색 백지에 이름자만 있습니다. 흰색 백지에 이름자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지에 이름자만.
그리고 제가 국정원 수표로 강사를 봤는데 국정원 수표도 일반 수표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냥 우리은행 금액 이것만 있습니다. 하얀 종이에 우리은행하고 금액. 일반 수표하고 다릅니다. 근데 2007년 6월에 저를 응대하시 오신 분은 연세가 평소에는 저하고 비슷하거나 저보다 연배가 어린 분들이 강사 대기실에서 접대하러 오시는데, 그날은 저보다 20년 이상은 선배이신 어르신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명함을 주시는데, 그때 명함 보니까 그 명함은 정식 명함이었습니다. 국가정보대학원장, 국정원 부원장, 뭐 누구. 그래서 저는 국정원에서 이렇게 신분을 밝힌 명함을 그때 처음 받아봤습니다. 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국정원에 5년차 경제특강을 나갔을 때입니다. 마지막 해. 나는 평생 경제학을 연구했지만 김점수 소장처럼 현실 경제를 이렇게 간결하고 명쾌하게 설명하진 못한다. 당신의 머리를 한번 열어보고 싶다.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했으면 이런 일이 가능한지 너무 놀랍다. 그때 부원장님께서 하신 얘기를 그대로 100% 재현했습니다. 내용을. 이 상기 국정원 부원장님은 제가 그때 들은 기억으로는 서울대 졸업하시고 미국 명문대학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명문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셨는데, 그게 일리노이 주립대학인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 일리노이 주립대학 석좌 교수로 계시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으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한국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연세는 67세 정도로 들었던 기억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신분 특정됐으니까 상기 부원장님을 찾으시면 되겠죠. 찾으셔가지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김점수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원장님이 하신 내용을 100% 정확하게 제가 여기 다 기록을 했습니다. 만약 부원장님이 고령으로 언어 소통이 안 되거나 혹시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2007년 12월 당시에 국정원 본청 경제팀 과장, 노무현 대통령 퇴임 3개월 전입니다. 과장님이 누군지 국정원에서 알고 계시죠? 그분을 찾으셔가지고 김점수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은 상기 대화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그분하고 나눈 게 아니니까 노무현 정부 때 김점수가 한 일들을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김점수가 사인이고 정치를 한 적도 없고 관청에 한번 출입한 적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매주 월요일 날 11시에 청와대 지하 1층 벙커에서 경제정책회의가 열린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이 다 해주신 말입니다. 김점수가 한 일들을 그분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말 제가 국정원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전부 다 이분을 통해서 전해졌던 얘기입니다. 이분은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이니까 지금 찾으시게 되면은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모든 걸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두 분의 이름은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평생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임직원들이 있을 때 임직원 이름도 서너 명만 기억했습니다. 저는 뭐든지 통째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수학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있는데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습니다. 명경선생 김점수는 지구촌 단일 기축통화 그 이상의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는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서울대학교 교수진 검증단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강의는 2023년 11월 14일 유튜브에 공개 강의로 지금 올리기 위해서 녹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길 날인 15일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대통령실과 한국은행과 LG그룹의 등기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인쇄된 문서로.
페이버리는 인류 경제를 창조적으로, 진화적으로 리셋 버튼을 누르는 일입니다.